안녕하세요.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앤드류 응 교수가 최근에 AI 에이전트, 또 코딩 교육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관련 강연이랑 인터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I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적인 통찰들만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AI 에이전트 얘기부터 해보죠. 응 교수가 이게 진짜 에이전트다 아니다 뭐 이런 정의를 따지기보다는요. 에이전트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지 그 정도에 좀 주목하자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법인데요. 뭐랄까, 끝없는 정의 논쟁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요.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능력 자체에 집중하자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한 자율성 이게 아니고 유용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아, 유용한 자율성. 네. 은 교수 생각은 현재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뭐 웹사이트 정보 확인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검색 아니면 양식 채우기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좀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업무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자동화하는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복잡하고 막 사람 같은 에이전트보다는 당장 그런 데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렇죠. 당장은 이런 좀 특정 목적을 가진 에이전트적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고 가치도 크다. 이런 통찰인 거죠. 확실히 좀 실용적인 관점이네요. 근데 교수님 말 들어보면 이런 에이전트적 시스템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다고 하던데요. 개발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좀 겪게 되나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이 하는 좀 복잡한 업무 과정을 AI가 수행할 수 있게 이걸 적절한 크기의 작은 단위 작업, 그러니까 마이크로 태스크로 쪼개는 것. 이게 생각보다 상당한 도전입니다. 아, 일을 잘게 나누는 것부터가 어렵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일단 뭐 시제품 같은 걸 만들어도 거기서 성능을 어떻게 꾸준히 개선해 나갈지 그 반향 잡기가 좀 까다로워요. 마지막으로 이게 응 교수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올바른 평가 체계, 이 이벤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평가 체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건 기본적으로 AI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시험하는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또 많은 팀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하거나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죠. 아, 그렇군요. 그 평가 체계 구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어려움들을 좀 잘 극복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은 교수가 레고 블록 비유를 들면서 촉각적 지식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아,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잘 짚고 있는데요. 뭐랄까 단순히 이론만 아는 게 아니고요. RAG 같은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나 챗봇 만드는 기술, 데이터 관리, 방금 말씀드린 평가 시스템 설계, 아니면 뭐 안전장치 설정 같은 거. 이런 다양한 AI 도구와 기술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실제로 막 다뤄보고 문제 상황에 맞게 이걸 능숙하게 조립하고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블록,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져와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이걸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 이게 바로 촉각적 지식이고 이게 개발 속도나 성공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거죠. 직접 부딪혀 보면서 얻는 그 감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전 감각,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야기 방향을 조금 바꿔서요. 은 교수가 현재 잠재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술 분야도 언급했다면서요? 네, 두 가지를 되게 흥미롭게 짚어줬어요. 하나는 음성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보이스 스택인데요. 아무래도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니까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습니다. 아, 음성 기술이요? 하긴 편하긴 하죠. 그렇죠. 물론 기술적으로는 사용자가 말을 딱 마치고 나서 시스템이 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응답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죠. 이걸 줄이는 게 아직은 좀 숙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AI 코딩 지원 도구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점이에요. 개발자 생산성을 정말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데도 일부 기업에서는 뭐 보안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도입을 좀 망설이는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AI 코딩 도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럼 이제 AI가 코딩을 점점 더 잘하게 되면 뭐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굳이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은 교수 생각은 어떤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은 교수가 아주 단호합니다. 그건 거의 뭐 최악의 조언 중 하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오히려 AI 시대에는 코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왜죠? 왜냐하면 AI한테 내가 원하는 작업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내가 이해하고 평가하고 필요하면 수정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컴퓨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즉 코딩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AI를 제대로 부리려면 오히려 코딩을 알아야 한다. 네, 맞아요. AI 덕분에 코딩이 더 쉬워졌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코딩을 배워서 AI를 더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죠. 실제로 교수가 운영하는 AI 펀드에서는 뭐 재무 담당자나 접수 담당자 같은 그런 비개발직군 직원들도 모두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코딩 지식이 있으면 자기 분야에서 AI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AI 도움받아서 코드를 직접 많이 안 보고도 코딩하는 방식이 좀 화제인데 네네, 들어봤어요. 바이브 코딩. 은 교수는 이 현상 자체는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름 때문에 마치 그냥 감으로만, 분위기로만 코딩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했어요. 실제로는 AI에게 명확한 목표를 주고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논리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매우 지적인 활동, Deeply Intellectual Exercise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브 코딩이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적인 활동이다. 오늘 앤드류 은 교수 이야기 덕분에 AI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접근법부터 시작해서요. AI 시스템 개발의 현실적인 과제들, 특히 그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음성 기술의 가능성, 또 AI 시대에 코딩 역량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걸 빠르게 실행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핵심 동력이고 이건 뭐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